자, 25년 10월 고위모의고사 30번 가보겠습니다. 1번 문장 별표. 자, 자유주의 문화 안에서 가치는 공정한 어떤 기회평등의 가치는 개개인들을 위한, 너무 중요한 단어지. 오늘 시험도 나왔는데 always, 그 비교급 느낌의 동사야. 뒤에 것보다 중대하다고. 무엇보다 중대하냐? 이 가족의 온전함의 보존보다, 되겠지? 더 중요하다. 자, 다시 자유주의 문화에서는 공정한 기회평등 가치가 가족의 온전한 보존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 표현 두 개 비교했지. 기회평등, 가족의 온전함. 근데 반대로 화제 반대. 제 앞에 자유주의 문화였지? 반대냐? 유교 문화에서는, 자, 이때 Y는 얼더의 뜻이고 정상적으로 ing 동명사 주어였어. 조심. 공정한 기회평등 추구는, 이것도 사실 뭐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즉 중요하긴 해도, 그래도 가족이 이따가 쉬운 뭐뭐를 맞다, 띠다, 근본적 역할을 맡는 거야. 어디서? 인간 번영에서. 즉, 가족이 더 중요하다. 자, 그리고 또 주어 동사. 가족 제도 안에서 사는 것이 여겨진다고. 뭘로? 필수적인 삶의 방식으로. 되겠지? 자, 그럼 두 개를 정리할 수 있겠다. 오른쪽 눈에 써봐. 자유주의 문화와 유교 문화가 있어. 대상은 두 개가 맞는데, 즉, 똑같이 기회평등, 그 다음에 가족. 이렇게 있을 때 자유주의 문화에서는 뭐가 더 중요? 기회평등이 더 중요. 근데 유교주의 문화에서는 가족이 더 중요. 되겠지? 반대편이 각각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굳이 중요성의 경중을 따지자면 각각 이렇게 돼 있다. 됐지? 다음 3번 문장. 개개인들은 주로 이해가 돼. 주로 가족 구성원으로. 자, after 아니고 before야. 뭐 전에. 그들이 여겨지기 전에 국가 시민으로.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뭘 중시해 역시? 가족 구성원으로 이해되니까 3번 문장도 유교 쪽이겠지. 그러므로 유교주의에서는 가족이 소유합니다. inherent intrinsic 내재적 가치를 소유한다 이거야. 어떤 내재적 가치냐면은 절대 버려지지 못하는 절대 버려지지 못하는 내재적 가치. 이분이 비록 그 가족이 특정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한다 해도 마이너스를 초래한다 해도 이 가족이 절대적인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말뜻 이해돼? 되겠지? 자, 그런데 다시 화제 바꿔서 몇몇 문화인데 예를 들어 자유주의 문화 같은 몇몇 문화들은 선택할 수 있지. 뭘? 부과하기를. 뭘 부과해? 점점 더 많은 제약 부과하기를. 어디에 제약 걸어? 가족의 역할에 있어서. 그리고 implement, carry out, 실행할 수 있다 이거야. 더 인류 평등주의적인 정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뭘 위해?
교육, 의료, 다른 긍정적 사회에서의 권리를 위해. 자, 밑줄. 이게 in the pursuit of 뭘 추구해서야? 공정한 기회평등 추구해서. 완전 반대지. 또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그러니까 봐봐 여기 4번 문장은 그러니까 가족 우선 먼저야. 가족 먼저 생각. 그러니까 불평등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 가족이 먼저여야 돼. 그럼 개개인은 불평등 받을 수 있지. 근데 밑에는 가족보다는 뭐다? 개개인 우선. 기회평등이 우선인 거야. 말뜻 이해됐나? 되겠지? 그리고 또 6번 문장에서 내조치잖아. 반면 다른 문화들 여기서는 당연히 유교 문화 나오겠지. 이 문화는 뭐를 선호하냐면 주로 assign, allocate, 할당하기를 선호해. 또 복지의 책임을 to 어디로 할당하냐면은 복지 책임을 가족에게 할당하는 거야. 가족. 자, 됐지? 얘들 미안하다. 여기 accepting이야. accepting. ing 붙여야 돼. 자, 그러면서 유교주의니까 그에 따른 가족이 우선이니까 그에 따른 뭘 받아들여? 준동사 불평등을 받아들여. 불평등. 이 불평등을 stemming from 어디서 비롯된 거니? 가족의 존재에서 비롯된 as long as 뭐 하는 한 모두의 기본 자유 권리가 그 국가에서 보장이 되는 한 가족의 존재에서 비롯된 불평등은 다 받아들여. 되겠지? 가족 먼저 챙기는 거니까. 근데 자유주의 문화에서는 가족보다는 개개인의 자유, 평등이 더 먼저다. 말들 이해돼? 그러니까 가족으로 인해 제약받는 일은 없어요. 됐지? 요즘에는 그래도 괜찮아졌는데 옛날에는 형제 자매가 많지. 첫째 결혼 안 하잖아? 둘째가 아무리 연예계 오래 있어도 결혼 못 해. 가족의 어떤 그 위계가 먼저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뭐 첫째니까는 좀 이렇게 약간 불평등 받을 수도 있지. 아니 막내라서 불평등 받을 수 있지. 참아야 돼. 가족이 먼저라. 근데 지금은 아니지. 지금 약간 우리도 자유주의 쪽으로 많이 갔어. 자, 되겠니 얘들아? 자, 이번 부평이랑 매우 흡사한 지문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주의 문화, 그 다음에 유교주의 문화의 차이성을 말한 글이야. 차이성. 자, 그래서 주제 봐봐. 개인의 기회평등과 가족의 가치 보존 사이에서 자유주의 문화와 유교 문화가 보이는 상반된 관점, 이 차이성에 대한 글이야.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글에서 어느 하나의 그 관점을 강조했나? 아니다. 자유주의가 더 중요해? 유교주의가 더 좋아? 이런 글 아니야. 둘의 관점이 뭐하다? 다르다. 이걸 말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들아, 이 지문은 주제 제목으로 내기에 상당히 좋다. 반드시 기억할 것. 둘의 차이성 말한 거야. 알았지? 되겠지? 이번 구평 23번이랑 매우 흡사한 지문이다. 그 다음 어법, 무관, 순서, 요약, 연결사, 기억. 자, 됐지? 쌤 봐봐. 어법 잠깐만. 자, 어휘도 중요하긴 한데 outweigh, 어법. 자, 목적어 바로 썼어. 뭐뭐 보다라 해서 뭐 전사 to를 쓰거나 than 쓴 거 아니야. 그냥 목적어 쓴 거야. 되겠지? 자, 다음 요거 수동태인데 이 명사가 왔지? 목적어 아니고 목적격 보호로 온 거야. 그 말은 is consider 자리에 능동 쓰지 말 것. 수동이 맞다. 왜냐면 목적어 아니라 목적격 보호니까. 표시했니? 그리고 뒷달에는 수동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result는 자동사야. 조심. 수동 아니야. 자, 됐지? 그 다음 prefer는 to 부정사 이렇게 목적어로 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밑에 두 번째 쌤이 실수한 건데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ing 붙여야 됐고 알겠지? 어법상 문장 다 끝났으니까는 준동사로 쓰시라고. 됐지? 됐어? 자, 오른쪽 내가 굳이 내용파 해줄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MVP 체크했지? 넘겨. 31번. 가자. 자, 31번 별표. 준비됐지? 간다. 자, 이거야. 이거래. 핵심 화제. 통계는. 20세기의 통계학은 뭐가 됐냐? 시스템 체계적 모음집이 됐어. 정량적 정보에 국가에 의해 필요로 되어지는 정량적 정보의 모음집이 됐다. 통계, 국가 정보의 모음집이라. 되겠지? 통계. 이 과정이 자동차 발생을 했어. 모든 산업화된 국가에서 as 뭐로써 발달했냐면 핵심 부분으로 발달했다는 거야. 핵심 부분으로 일어났다는 거지. 어떤 핵심 부분이냐면 이때 there 그 국가들이 현대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 부분으로 발전했다라는 거. 되겠나? 자, 그럼 이 과정이 결국 통계학이 이렇게 이제 주요하게 자리 잡은 이거. 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오른 정리할 수 있지. 니네 바로 오른쪽에 적어. 현대 국가를 하면 이 통계학을 적절히 사용한다 이 소리야. 현대 국가. 실업률이 어떻고, 취업률이 어떻고, 맞지? 60대 이상의 비율의 뭐 일자리, 뭐 이런 것들 어떻고, 대학교 졸업생들의 어떤 뭐 비율들, 통계, 다 통계야, 통계. 저희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이 이 권위자가 이렇게 쓰길, 자, 서술형, 어휘, 다 대비해야 돼, 어법. 자, 바로 뭐라 표현하냐면은 가주어 진주어인데, 자, 이거 동시에지? 자, 동시에니까 대상이 몇 개 필요하니? 두 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1번 대절, 2번 대절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생각을 동시에 하기 어렵다. 해석돼? 다시 두 가지 대절을 동시에 생각하는 거 어렵다. 첫 번째 대절 봐봐. 대절에 주어진 대상들. 자, being measured, 측정되는 대상들이 자, 준의 강조 정말 정말 진짜 진짜 존재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유일한 관행이다라고 동시에 생각하는 건 어렵다. 다시 측정이 되어지는 대상이 정말로 존재하면서 유일한 관행이다? 이렇게 동시에 생각하기 어려워. 이 표현은 이따 말해줄게. 자, 근데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야, 사실. 뭔 소리냐? 현상들. 예를 들어 가격인데, 쌤 봐봐. 이렇게 화살표에 가격이 부과되는 것과 같아. 그리고 상품이 팔리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존재를 하긴 하는데, 콤마만 하지만, 봐봐. 서술형 주제 잘 들어. 이거 핵심이야, 이거 핵심. 이 범주와 분류 체계가, 자, 어떤 분류 체계냐면은, 그 모음 집계, 그리고 공식적 통계 조직이, 그 조직을 서포트하는 그런 범주와 분류 체계가 고안이 되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뭐하도록? 이게 핵심이야. 기여하도록. 어디에 기여해? 통계가 어디에 기여해? 이거. 바로 국가의 목적에 기여하게끔 설계에 고안된 거야. 예를 들어 뭘 위한 목적이냐면 거시경제나 아니면 사회적 정책을 위해서. 되겠지? 그러니까 오른쪽 정리해봐. 현대 국가란 통계학을 적절히 사용하는데 통계학을 팩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목적에 맞게 쓴다. 이게 핵심이야. 국가의 목적에 맞게. 야, 솔직히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하냐. 국가가 내놓은 통계가 뭐 예를 들어 10,000명을 조사했대. 뭐 그러려니 하잖아. 10,000명 누군데요? 이름 다 대보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 맞지?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이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쌤 봐봐. 예를 들어 국가가 발표를 했는데 실업률이 저번보다 감소했대. 그 우리 입장에서 뭐라 느껴? 대한민국 국가가 잘 돌아가네? 경제가 살아났나? 회사가 잘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은 그 실업률이 감소했다를 대상을 한정시켜 버리는 거지, 약간. 실업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대상만 골라서 조사를 하는 거야. 약간 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가의 목적에 맞게 통계학을 적절히 쓴다라는 거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약간. 이게 핵심이었어. 이 6번 문장이. 이 권위자가 설명했어. 통계학의 사용을 원래 비가 봐봐. 뭐 하기 위해? 바로 국가의 권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통계학을 쓴다고. 자, quantification 정량화. 통계학 거의 흡사한 정량화는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야. 뭐 없이?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결정 내리는 방식이라고. 뭔 소리야 이거? 봐봐.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하는 것 없이 자연스러운 결정 내리기 방식이라고. 그러면서 분산금은 이 정량화를 뭐라 특징 짓냐? 그냥 기술 말고 사회의 기술이라고 특징 짓는 거야. 근데 이 사회의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바로 권위 속에서 신뢰도를 쌓도록 의도돼. 되겠지? 다시 권위 속에서 권위적으로 신뢰를 쌓도록 의도된 그런 사회적 기술이라는 거야. 되겠지? 국가를 믿을 수 있게끔 통계학을 적절히 쓰는 거. 대한민국 성장률 약간 이런 식. 자 됐지? 자 그래서 여기 빈칸 통합해서 여기 똑같은 말이지. 국가의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나 권위에 있어서 신뢰도를 쌓도록 의도된 사회적 기술이랑 똑같은 말이지. 됐니 얘들아? 됐지? 자 됐나? 자 위로 올려. 센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게 어렵다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냐고. 즉 첫 번째 생각 봐봐. 측정되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보통 국민들 이렇게 좀 순수하게 이렇게 믿을 거야. 자 그리고 이게 관행이다라는 말이 뭐냐? 관행이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좀 의도적 약간 조종? 국가가 의례적으로 이렇게 특정 집단만 통계적으로 밝혀냈겠지. 이걸 동시에 생각하는 건 어렵다고 국민들이. 그래서 국가는 이런 걸 활용해서 뭐 한다? 통계학을 국가 발전을 위해 적절히 쓴다라는 거야. 되겠나? 자, 내용이 상당히 어려웠다. 자, 오른쪽 내용 정리해봐. 자, 집중해야지. 우리가 실업률 통계를 볼 때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라는 객관적 사실처럼 보여. 하지만 실업자의 기준은 나라마다 시대가 다 달라. 예를 들어 최근 4주간 구직 활동을 한 사람만 실업자로 포함하는 것이 정부가 정한 관행인 거야. 이걸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고. 구직을 포기한 사람 통계에서 아예 빼버리는 거야. 이처럼 정부가 통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실업률을 관리하고 이를 근거로 실업률이 낮으니 경제가 안정적이다라면서 본인들의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 한다고. 통계를 활용하는 거야. 통계는 단순한 숫자 모음이 아닌 거지. 국가의 목적을 위해 현실을 재구성하고 권위를 세우는 맨 마지막 사회적 기술이다라는 거야. 기술이다. 기술. 되게 됐지? 좋았어. 아, 매우 훌륭한 지문이었다. 별표 꼭 치고. 그래서 변형 문제도 잘 대비. 됐지? 야, 솔직히 우리도 뭐 통계치 뉴스에서 나오는 거 바로 그냥 보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 뭘 따져.
그렇잖아. 그런 거 활용한다. 32번 맞지? 자, 가자. 발도가 많잖아. 저 스탠스가 최근에 많이 보이더라고. 비유적 표현이야. 한 전문가가 와인의 어떤 맛, 와인의 색깔에 있어서의 전문가가 많은 걸 얻듯이 이런 화학 물질을 제대로 알므로써 어떤 화학 물질이냐면은 그러한 특성의 근간이 되는 underlying 근간이 되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듯이 많은 걸 얻듯이 신체에 대한 각각의 관점도 잠재적으로는 다른 나머지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되겠나? 잘 뭐라 그랬어? 봐봐. 와인 전문가인데 다른 분야. 이게 이제 다른 영역이지. 다른 영역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듯이 신체의 각 관점도 나머지 다른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다른 뭐 어떤 관점이라든지. 일단 첫 문장은 마이너스 아닌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만 여기서 바로 역접이 나오지. ND에서 역접이라 했어야 되나? 여기서 다시 시작해. 하지만 모든 과학적 도구, 현미경에서부터 수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신체 측면, 뇌에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싹 다 뭘 요구하냐면은 다 소대처럼 서치 대토문이야. 너무너무너무너무 전문가적인 전문 지식의 깊이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그 결과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뭔 말이냐? 즉 우리는 인간의 시체를 연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지. 즉 각각의 어떤 커뮤니티는 나머지 거와 분리가 된 채로 합쳐서 안 해. 그 자체의 전문적인 어휘에 의해 분리가 된 채로 좀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 자, 됐나? 됐지? 자, 이번 문장 너무 중요하다. 별표 치고. 자, 봐봐. 이런 과학적 도구, 신체에 대한 측면 각각이 그 각각의 전문 지식의 깊이가 너무 깊다 이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개별적인 전문 지식 깊이가 너무 깊으니까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통합적인 연구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각이 따로 놀아. 자, 그 표현 뒤에 봐봐. 3번 문장. 연구 커뮤니티가 굉장히 전념하긴 해. 이거 봐봐. 한 가지 종류의 과학적 도구에. 또 이것도 봐봐. 특정한 신체 구성 요소에만 올인한다고. 자, 됐지? 아, 보기 안 나. 예를 들어, 세포의 한 종류 같은. 여기 막 오리 때려. 그러니까 하나만 너무 깊이 파는 거야. 됐나? 와, 이거 저렇게 힘드네. 자, 여기까지. 4번 문장. 하우절 추억. 자, 봐. 여기 봐. 어떻게 다른 종류의 세포가 하우의 동사 서로 의사소통하는지. 이거는 뭐가 됐냐? 그 자체적인 전문적 토픽이 된 거야.
다시. 그 뭐냐면, 다른 종류의 세포가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하나요? 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또 하나의 따로따로 구성된 토픽이 된 거야. 말뜻 이해돼? 심지어 지구상의 간단한 생명체 형태들도 이제 거의 연구가 안 돼. 뭘로? 봐봐. 전체로서 연구가 안 된다고. 안타까운 부분이야. 이 말은 개별적으로만 연구하는 거야. 그리고 인간의 신체는 분명히 훨씬 더 복잡해지지. 되겠나? 그 훨씬 더 복잡하다라는 건 뭐의 필요성이야? 전체적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 아니, 분명히 전체적 연구 필요한데 다 개별적으로 하나의 신체 부위적인 분야만을 연구한다는 거야. 1890년대쯤, 아주 옛날에 타임즈 신문이 코멘트를 달았지, 대절이라. 지식이 이미, 쌤 봐봐. 마이너스야. 투투. 너무 방대해져서 그 결과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관리 불가. 오늘날, 원래 빈칸, 아무도 전문가 아니야. 어디에서? 이거지. 어떤 곳에. 전체에서는 아무도 전문가가 아니야. 이걸 말하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야. 너무 개별적 전문가가 돼버려서 통합형 전문가 혹은 전문 지식은 없어지게 된 거다. 이거에 대해서 필자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는 거지. 너무 그 세밀한 한 분야만 파고드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좀 넓게 넓게 봐야 되는데. 연계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됐지? 좋아. 자, 마찬가지. 내용이 까다로웠다. 뭐 어법적으로 볼 거는 여기 2번 문장에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단수 취급한 거 조심. 그냥 하나의 통합형으로 본 거야. 일시 보자. 자동차를 고치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사실 한 명의 정비사가 싹 다 봤거든. 전체 이해하고. 근데 요즘에 자동차가 너무 복잡해져서 엔진 전문가, 뭐 전자기기 전문가 따로따로 있어. 엔진 전문가가 엔진 문제는 완벽히 알지만 전자기기 연동 문제는 잘 모를 수 있어. 또 각 전문가들 자기 분야의 용어로만 소통해 협업도 어려워. 이게 문제라는 거야. 결국 자동차는 전체 시스템 완벽히 이해한 사람이 이제 없게 된 거지. 문제다. 이처럼 지식의 세계로 너무 전문화되어서 우리 인체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인데 그거를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거든. 그게 불가능해졌다. 안타깝다. 라는 거. 내용 이해됐나? MVP 주제 일치불일치 어휘 순서 무관한 문장 요약 기억하시고 됐죠? 좋습니다. 33번 가자. 기지개 한번 스트레칭 한번 여기 있어요. 있어요. 오, 와, 경기 파리채를 놓쳤네. 고맙습니다. 나한테 알짱거리던 그 목이 맞지? 고맙다. 아, 이거 수업을 방해해가지고.
쌤이 저번에 한 3주 전이었을 거야. 집에서 저기 참치 시켜 먹었다가 체해가지고 병원도 2번이나 갔거든. 아직도 소화가 잘 안 돼. 그 음식물 조심해라. 아, 진짜. 내가 그때 좀 허겁지겁 먹었다. 좀 천천히 먹고 싶어. 와, 아직도 체해가지고. 3주 동안 체해 본 적 있어? 나 이제 밥 먹는 게 무서워. 아, 진짜. 스트레스 때문인지. 하여튼, 몸 관리 잘하세요. 33번 갑시다. 자, 이 글은, 유리 내용이다. 유리. 가보자. 역사적으로 궁전은, 맞죠? 단지 집뿐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니야. 조심. 집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집의 역할만 한 것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궁전은 신중하게 건설된 그런 무대였다. 어떤 무대냐? 자, 인상을 딱 심어주고, 그러니까 임팩을 주고, 이다음 조심, 인티미데이. 위협을 주도록 설계된 그런 무대라. 그러니까, 아, 궁절 딱 보면 위협감이 들게끔 이렇게 설계됐겠지. 됐나? 됐지?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프랑스 가면, 베르사유 궁전 꼭 가봐. 물론 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가잖아. 압도적. 엄청 커. 너무 크고, 그, 국어쌤이 맨날, 이제 맨날 아니고, 맨날 그, 이제 얘기 나올 때마다 자기 집이라고 하거든. 베르사유 궁전. 우리 집에 왔네? 뭐 이러면서.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그걸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의도한 거야. 그러니까 돈 자랑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약간 궁전이니까 백성들이나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계된 거라. 와인 A, B. 돌이 상징하긴 하지만 먼저 돌이야. 영속성, 그러니까 영원함과 힘을 상징할 수 있긴 하지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화제는 유리다. 바로 유리가 제공을 했어. Something powerful. 그거 똑같이 강력한 뭔가를 제공했다. 어, 둘째, 돌도 뭘 보여주긴 하는데 유리. 즉, 요거 가시성을 제공했다. 가시성. 지금 이건 유리가 아니지. 이 넘어서 볼 수 있나 없나? 없지. 만약에 여기가 딱 통유리야. 그럼 어떻게 해? 여건에 수업하는 게 볼 수 있지. 가시성이 생긴다. 커다란 창문 호일이 궁전에서 창문 즉 유리야. 뭘 활용했냐? 봐. 통치자들이 화살표 있죠? literally 말 그대로 통치자들이 뭐 할 수 있게 해줬어? look down upon이야. 내려다볼 수 있게 해준 거라. 아래 내려다보게. 그들 국민들 내려다보게. 이거 자체가 emphasizing 뭘 강조한 거냐? 자신들의 높은 지위를 딱 강조를 해주는 거야. 국민들 입장에서 그럼 뭐니? 창문 넘어서 보이는 그 궁전에 사는 높은 사람들 이렇게 올려다 볼 수밖에 없지. 이거의 그림 자체가 지위를 서로가 나타내는 거야. 아무 말 않고도 이것만으로도 딱 지배를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반대로 그 큰 유리 창문 도입이 또한 뭐도 허용했냐? 이제 대상 반대지. 아까 얼라우의 목적어 누구였어? 룰러지, 통치자. 그대로 반대. 백성 국민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하도록? 게이즈업에 룩다운 어폰이 아니고 게이즈업에 올려다 보게 한 거야. 지도자들. 이러니 이게 뭘 만드냐? 바로 경외심을 만들고 또 거리감도 만드는 거지. 되겠지. 아, 완전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구나.
만약에 유리가 아니고 아예 그냥 돌이야. 안 보여. 그럼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냥 할 수 있는데 실제 내 눈에 보이니까 아, 저 사람들이 백작이군, 왕이군 하면서 되겠지. 근데 나오네. 베르사유 궁전 한번 생각해봐. 거울복도, 거울복. 반사되는 표면으로 일렬로 쫙 되어 있는 그 거울복도 이게 그 공간의 웅장함을 매그니파이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왕을 두기도 했다고. 눈부신 장식 딱 정중앙에 두게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왕의 절대적 권위를 강화시켜 주는 거지. 되겠지? 사방이 그 가보니 그 유리 된 그 복도가 있고. 그리고 위에 천장이 있지. 천장은 막 진짜 장식 그림으로 화려해. 완전. 완전 화려해. 그러니까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위압감이 들어. 근데 그 위압감 드는 거의 중심 중에 중심이 왕이라는 거야. 그 거울 유리를 통해서 딱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궁전에서의 유리의 사용에 단지 미학적인 것만은 아니었다고. 그게 아니라 이거 나데이 법비라 보면 돼. 단지 미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전략적이기까지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학적인 부분도 있어, 얘들아. 알았지? 이거 미안. 나돈니, 난 미얼리. 똑같이 봐. 나돈니, 난 미얼리. 일부러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 전략적. 됐니, 얘들아? 됐지? 사실 있잖아. 학교들, 학원인데 요거 있지. 요거. 교단이라고 하나, 요거? 아니, 솔직히 이거 없어도 수업 가능하지. 아니, 칠판 내리면 되잖아. 니네 뭐 불편하다고. 맞지? 근데 이것도 올린 것도 있잖아. 약간의 그런 의도적인 게 있어. 사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올라가면 니네 입장에서 내가 좀 되게 커 보이잖아. 키커 보이는 효과? 그러니까 이제 거리감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자, 탁틴 시아가 언어호 하나의 동사 허용을 했던 거지. 더 나은 감시. 그리고 통제. 이렇게 해서 이 슈어링 보장하는 거야. 바로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거지. 누구의 안전 보안이야? 그 통치 간부비. 그냥 벽이었다? 안 보이지. 불안해. 유리다? 밖에서 뭐 하는지 다 보여. 뭔 말인지 알겠지? 감시할 수 있다. 자, 됐나? 신하들, 방문객들. 끊임없이 알게 되는 거지. 뭘? 관찰 당하는 것을. 내가 관찰 받고 있네? 어. 이게 바로 준동사 contributing to, 기여하는 거야. 어디에? 분위기에 기여하는 거지. 어떤 분위기? 어떤 분위기? 주의 깊은 복종과 존중의 분위기에 기여하는. 되겠니?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작업실에 완전 통일이 다 보여. 밖에서. 보인다고 생각해봐. 너네가 딴짓을 잘 못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 똑같지. 더웨리 바로 그 건축물이 딕테이트 지배했던 거야. 바로 이 사회의 행동을 지배했던 거야. 여기서 바로 그 건축물이 무슨 건축물이지? 유리로 된 건축물. 그게 사회 행동을 지배. 자, 위대 뭐 하면서 유리가 acting as 작용하면서 조용한 집행자로 역할 작용하면서. 뭔 집행자야? 권력의 역학의 조용한 집행자로 작용하면서. 왜 조용하다 표현했니? 당연히. 유리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단지 보여지는 것으로 통제 관리했다 이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유리에 대한 내용이다. 됐니 얘들아? 좋아. 내용은 쉬웠고요. 자, 어법 잠깐 보면은 자, 뭐 역시나 동사 준동사 눈에 띈다. 왜 ing고 왜 동사 원형인지 이건 다 알 거라고 본다 이제. 특히나 not only, not merely A, but also B가 많이 나왔어. 되겠지 얘들아? 상관적 속사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땐 병렬이야. ed 이렇게 병렬이지. 자, 그리고 역시 ensuring 준동사, 뭐 being 업줄 준동사 다 acting 준동사 굉장히 많았다.
됐지, 얘들아? 자, 그래서 MVP 어법에는 동사, 준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점 역시 추가로 써주시고요. 복습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됐지? 복습 시험 준비 잘해와야 돼. 됐나? 다음 34번 갑시다. 내일이면 얼추 다 끝난다. 알겠지? 다 끝나니까. 자, 보자. 34번. 독일에서 정치 연구자로서 이 사람이 대처를 관철했는데, 자, 선거 캠페인 동안 특정 관점들이 get more play, 더 많이 플레이가 된다, 다뤄진다. 다른 관점들보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침묵시켜. 뭐보다는 의견들 말하기보다는 말을 안 해. 특히 만약 그 의견들이 뭐라 인식이 되면 밑줄 인기 없다라고 인식되면 말을 안 해. 되겠지, 얘들아? 됐어? 자, 1번 문장. 아주 중요한 문장. 봐봐. 특정한 관점들만 더 많이 다뤄진다. 더 많이. 근데 자기 의견이 있을 건데 왜 말 안 해? 자기 의견을 뭐라 생각하니까는 인기 없다 생각하니까. 그러면 자기 의견이 대중적 의견이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네? 그러면 의견을 말해. 좀만 소수 의견이라 생각하면 아예 말을 안 해. 이게 뭐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양극화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요즘의 정치는 옛날에 비해 훨씬 더 심하다 사실. 완전히 이게 양극화. 이거 아니니까 정당 A 아니면 무조건 B. 옛날에 정당 C, D도 이제 조금 그래도 퍼센트 많이 받았거든. 요즘 그런 게 없어 양극화. 그래서 이 권위자가 폴리스 앞에 이 내용을 뭐라 부르냐? 침묵의 나선이라고 부릅니다. 나선이요. 소용돌이. 자, 이게 뭘 뜻하냐? 이거 쌤이 적어왔어 일부러. 침묵의 순환적인 과정이면 암시. 그러니까 점점 더 심화돼. 조용히 심화되는 순환적 과정인 거야. 조용히 계속 심화돼. 그래서 뒤에 설명해 주지. 침묵의 어떤 나선이라고 하는 게 언제 발생하냐? 개개인들이 배절을 인식하는 자신들의 의견이 이거 봐. 인기 있네. 이렇게 인식하는 개개인들이 그 의견들을 표현을 할 때. 근데 대조의 접속사 반면 이 사람들 이제 어떤 사람들이겠니? 자신들의 의견이 인기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용히 남아있을. 바로 그때 침묵의 나선이 일어난다. 이 과정이 또 나선형으로 발생을 해. 그래서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한쪽 편이 엔더ዊ드 결국에는 뭐 하게 돼? 상당한 퍼블리시티 주목을 받게 되고 반대편은 베리 리를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 됐니 얘들아? 됐어? 지금 엔더위드 다 생략이야 지금.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 그들이 그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배지도 달고, 범퍼 스티커도 달아. 자동차에. 의견을 소셜미디어에 게시도 해. 근데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이거 수거 별표. be have to 부정사야. be have to 되겠지? be inclined to 뭐만 경향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것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 모든 거는 뭐 할 때 하냐? 인식할 때만 하는 거야, 인식할 때만. 뭐라 인식해?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의 의견을 공유할 거라고 인식할 때에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을 인기 없다, 별로다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표현해, 안 해? 안 해. 그냥 조용히 묻히는 거야. 조용히 묻혀.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구조야, 아니야? 아니지. 특정한 의견만 우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침묵의 소용돌이. 되겠지? 점점 뭔가 인기 없는 소수의 의견을 다 묵살해. 조용. 됐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인기 있는 의견이 무조건 정답이다? 그건 아니지. 자칫 잘못 이끌어갈 수 있다. 되겠나? 그 소수의 의견이 맞을 때도 있네. 자,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영화 개봉했는데 내 친구, 주변 친구들이 야, 그 영화 진짜 최악이야 라고 봐. 근데 본인이 봤는데 재밌었거든. 주변이 다 최악이래. 그럴 수 있잖아. 이런 나만 재밌게 받는 생각에 선뜻 재밌어 말하기가 좀 꺼려져. 침묵하지. 영화를 재미없게 본 사람 역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자신 있게 비판의 목소리. 그러니까 봐봐. 내 의견은 재밌게 봤어. 되겠지? 재밌게. 근데 상대방이 다 재미없대. 그럼 재밌게 본 사람은 침묵.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을. 야, 맞지? 나도 진짜 재미없던데 최악이야. 되겠지? 됐어? 그쵸? 이렇게 되잖아. 재밌다라는 의견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소수를 계속 붙여. 침묵이 돼. 그럼 그 영화는 어떤 영화가 돼버려? 그냥 100% 재미없는 영화가 돼버려. 왜?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하니까? 자기 의견이 소수 의견을 생각해서 아예 침묵을 해버려. 그 한쪽 극단적인 의견으로 가는 거지. 그럼 그 영화 망하는 거야. 이해돼? 최악의 영화는 한쪽 방향으로 크게 증폭이 돼. 실제 영화 재밌게 본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게 침묵의 나선 현상. 상당히 위험한 그런 구조겠지. 됐니? 이 쌤 학원 수업도 마찬가지야. 내 수업을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겠지. 근데 주변 친구들 다들 뭐래? 재미없어 이렇게 해요. 그럼 재밌다는 의견을 내비치기에 조금 꺼려져. 그럼 내 수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재미없는 수업이 돼버리는 거지. 억울하게. 그렇진 않지? 넘어가자. MVP 표시했지? 자, 다음 35번. 내일 주요 지문 다 끝낼 수 있겠다. 근데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 진짜. 답 좀 30번 때 특히 좀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복습 잘할 수 있도록.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수업을 듣고 복습은 기본 루틴이야. 이게 뒷받침돼줘야 변형 문제를 폭발적으로 풀 수 있어. 알겠지? 가자. 고려해. 측정 단위를. 콤마 동격즉 어떤 서술적 장치라고 일종의. 어떤 서술적 장치냐면은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데 익숙한 서술적 장치. 말 어렵게 했지?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가 측정 단위라고. 그렇잖아. 예를 들어 뭐 있을까? 미터? 다 물리학 쪽 갈 수 있지 않아? 피트? 약간 이런 것들. 또 뭐 있어? 물리학 단위. 뉴턴? 뉴턴 뭐 그런 것도 있고. 난 잘 몰라. 또 뭐 있어? 어? 볼트. 멋진데. 볼트. 있어 보이잖아. 다 단위야. 다 인간이 만든 단위야. 됐지? 나머지 뭐하니? 윤리와 사상. 물리 안 해? 공간적 거리가 주어질 수 있지? 피트, 미터, 몇몇 다른 유닛으로. 그리고 물리적 원리는 그거와 관계없이 똑같을 거야. 자, 이 표현 잘 들어. 쌤 봐봐. 저 2번 문장이 뭘 말하냐? 단위는 차 있어.
다르지만 물리적 원리는 아무리 미국에서 한국에서 각기 다른 단위 써도 물리적 원리는 뭐하다? 똑같다 이거야. 니네 그 거리감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는 킬로미터, 미터에 익숙하지. 근데 미국 경우는 뭐 피트 이런 걸 쓴다. 다르잖아 지금. 근데 그 거리가 그렇게 단위 다르게 쓴다고 거리감도 달라지나? 아니야.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 미국에서 100피트, 우리나라에서 150km 약간 이렇게 했어. 둘이가 다른 단위를 쓰지만 결국 그 거리감 똑같다. 물리적 원리 똑같다. 그 말이야 지금. 그래서 regardless 그와 관계없이 똑같다. 우리가 결론 내려. 이것으로부터 배절이라 결론 내려. 물리학이 길이의 어떤 하나의 단위를 선호하지는 않는다. 어떤 다른 것보다. 뭐 특정한 걸 선호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자, 쌤 봐봐. 선호한다라는 게 뭐지? 더 좋아한다지. 이게 차이성이거든. not prefer니까 뭐야 이거? 동일성이지. 똑같다고. 또 단위를 편애하고 그러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좋아하는 단위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편리함의 이유로. 갑자기 우리가 피트 쓴다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킬로미터 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대절이라 결론을 내리지. Any feature, 어떤 특성이 그 선택에 기반한, 의존한, such as 예를 들어 특정한 어떤 수치적인 값, 공간 분리에 부여된 두 다른 장소들 사이에 여기에 부여된 저기 뭐 수치적인 특정 값 이러한 특성이 여기서 있다. 저기 저 세상 저기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뭐 한 채로? 단위의 선택과 아예 동떨어져서 저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동떨어지다 차이성이지. 그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 단위만 다르지 본질적 특성은 똑같다는 거야. 말뜻 이해돼? 자, 옷도 봐봐. 마찬가지로 be given 주어질 수 있잖아. 어떤 나라는 화씨의 개념으로, 어떤 나라는 섭씨 측면으로, 아니면 켈빈 스케일로 주어질 수 있어. 이게 뭘 나타내? 쌤 봐봐. 요 밑줄 쳐봐. 뭘 나타내? 다 다르게 단위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근데 물리학에서의 그 어떠한 것도 나띵 동그라미. 동사 봐봐. 동사는 동일성, 차이성. 차이성이지. 바뀌는 게 없다 이거야. 차이성 아니다. 계속 말하잖아. 차이성 아니다. 동일성이야. 물리학이 우리 동일성. 뭐 할 때? 우리가 스위치 바꿀 때. 하나의 단위에서 또 다른 단위로 바꿀 때. 물리적 원리는 바뀌는 게 없어. 단위만 바뀌지. 이로써 또 결론 내려. 대절이라. 뭐라 결론 내려? 이 단위 선택이 이거 봐. 임의적 선택이라는 거. 또 설명에 있어서 임의적 선택이라는 거. 봐봐. 물리적 원리가 아니고 뭐라? 단위는 임의적이다. 임의적이는 차이성이거든. 야, 근데 아까 뭐는 동일성이야? 물리적 원리는 동일성이야. 근데 단위는 다 차이성이라 했지. 이건 우리 인간이 만든 임의적인 선택지라고. 자, 두 번째 대. 또 뭐라 결론 지어? 특징.
자, 이번엔 대절 써가지고 그 선택에 의존한 특징은 자, 스케일, 단위, 척도에 의존하는 거야. 되겠나? 그게 다 임의적인 거라. 됐지? 좋습니다. 자, 역시 내용 정리 봐봐.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성이 키가 물리적 원리. 선 키. 몇 같은 건? 정답. 좋았어. 안 변해. 180이라는 건 단위가 뭐지? 센티미터지. 맞지? 좋아. 이건 물리적 사실이야. 하지만 한국 친구에게 제 키를 180cm라고 말하고 미국 친구에게는 약 5피트 11cm라고 말. 11인치. 제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제 실제 키는 그대로예요. 물리적 현실. 180이라는 숫자나 5피트 11인치라는 표현은 센티미터, 피트라는 임의적 단위를 편의상 선택했기 때문이지. 각 나라마다 다르니까. 물리 법칙에 어떤 측정 단위를 쓰는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단위의 선택은 순전히 인간의 임의적인 약속이라는 것. 이게 핵심이야. 되겠지? 주제의 일치불치, 빈칸, 순서, 요약, 서술형까지 잘 대비 기억하세요. 고생했고요. 내일 다 끝내버리죠. 자, 얘들아, 내일 단어 복습 시험 다 잘 준비해 오고, 오늘 35번까지 배웠지만, 일단, 배웠으니 35번까지는 복습 시험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네, 과제공지 바꿨고요. 단어 잘 외우고, 얘들아, 오늘 불통자가 너무 많더라. 좋게 말할 때 형아라. 열심히 해. 잘 가.